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저자 정희원, 출판사 더 퀘스트.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한국 사회의 최대 위기, 우리는 빠르게 늙고 있다. 내가 일하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는 고혈압, 당뇨병, 근감소증 치매 등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찾아온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73%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으며 4.1종의 약을 복용한다. 노화와 그 결과인 노쇠가 진행 중인 노년층에게는 같은 질환이더라도 젊은 사람들과는 치료에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단명이 같더라도 노화 정도와 동반된 질환을 세심히 살펴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느 시점부터는 의학적 판단에서 진단명이나 숫자, 나이보다는 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진다. 이것이 노년내과가 있는 이유다. 숫자, 나이가 아닌 노화를 중심에 두고 진료를 하다 보면 젊은 환자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30대 여성, 치매가 생긴 것 같다며 찾아오는 40대 남성, 뇌에 구름이 낀 것 같아 이미 다른 병원에서 뇌영양제를 처방받은 50대 여성, 원인 모를 쇠약감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60대 남성 등 숫자 나이에 비해 몸과 마음이 부쩍 나이 든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나를 찾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삶 어딘가에 뿌리내린 가속노화 현상을 발견할 때가 많다. 실계는 하루 24시간만 가지만 몸과 마음은 하루에 28시간, 36시간, 48시간씩 늙어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회의 전반적 위생과 보건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느리지만 꾸준히 늘어나던 전 세계의 기대 수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 시대 이후 가파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국의 통계를 보면 신체 질량 지수나 문제 음주,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음주 형태를 비롯한 젊은 성인의 건강 지표가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자본주의의 편안함이 노화를 앞당긴다. 만성질환은 대개 평생 동안 축적된 노화의 결과다. 한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만성질환이나 통증의 패턴을 만들고 건강 수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노년내과 의사로서 질환 넘어 환자의 삶 자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몸과 마음에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균형을 잃는다고 해서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생긴 긴장과 비틀림을 20년, 30년, 40년 유지하면 그대로 굳어버린다. 드넓은 사막에서 미세하게 틀어진 방향으로 걷다 보면 처음에는 경로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목적지와 한참 멀어지는 것과 같다. 오랜 시간 건강과 버리진 간극을 좁히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다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불편을 약이나 건강식품, 마사지 등으로 손쉽게 덮으려 할 뿐이다. 그럴수록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큰 불편으로 다름질친다. 나의 주변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편안하지만 뒤뚤어진 자세로 앉아 책을 보는 아이에게 바르게 앉는 방법을 알려주면 바로 볼멘 소리가 나온다. 힘이 들어요. 그냥 편하게 앉을래요. 하지만 당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면 미래에는 제대로 앉을 수 없게 될 뿐더러 오랫동안 온몸의 통증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아빠, 나는 재미있는 유튜브를 실컷 보면서 공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는 잘하고 싶어요. 갖고 싶은 것을 다 사고도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인간이 가진 번뇌와 고통의 근본적 기제가 모두 들어있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의 양을 쉽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늘리는 일. 이것이 옳고 이런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전제다. 경영과 창업의 세계에서도 행복 보상을 주고 고통을 줄이는 사업이 가치 있다고 가르친다. 베스트셀러가 된 자기계발서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해지는지 이야기한다. 반대로 사서 하는 고생은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돈을 써서 남에게 처리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대세다. 외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주문한 요리를 가지고 오는 일도 남을 시킨다. 계단을 오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렇게 마련한 시간에는 돈을 더 쥐어짜서 벌기 위해 부업을 하거나 쾌락을 주는 활동을 늘린다. 비묘하게도 이런 일의 대부분은 중추신경계의 피로도를 높인다. 고통과 불편이 줄어들수록 좋다는 자본주의의 전제가 옳다면 지금쯤 모두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야 한다. 하지만 전 국민 단위로 관찰했을 때 불편하게 몸을 사용해야 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신체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더 많은 양의 신체적 쾌락을 경험했음을 방중하는 복부 비만의 정도는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더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고 자극적인 음식을 탐닉하며 몸과 마음의 탄력을 잃어간다. 보상을 주는 자극을 끊임없이 쫓다가 한한 중년이 된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오래 아픈 노년이다. 가속 노화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작점, 내재 영양 관리. 이 근본적인 오류를 이해하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남은 생애에는 편안함을 늘릴 수 있다. 반대로 끝까지 이 오류가 만드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조차도 없는 극도의 번뇌 상태에 이르게 된다. 초대형 별장과 요트, 제트기를 보유한 신흥 재벌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번뇌와 고통이 많을까. 나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속삭이는 것들을 좋아 물질적인 풍요를 얻어보았지만 번뇌는 줄어들지 않았다.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악순환의 원인과 해결이 직접적인 1:1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폭음을 지속해서 생긴 건강상의 문제는 당장 집에서 술을 치운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지방을 먹지 않는다고 몸에 지방을 뺄 수 있는 것도 지금 바른 자세로 앉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이 3차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가 무너져 있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악순환의 원리를 이해하고 광범위한 노력으로 그 원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다. 그 시작이 내재 역량 (Intrinsic Capacity) 경영이다. 내재 역량은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내재 역량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점수한다. 질병 유무, 혈압, 운동시간 등 가시적인 건강 지표뿐만 아니라 적절한 휴식, 마음 챙김, 인생의 목표와 자기 효능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삶의 요소를 다면적으로 관리해야 건강한 나이듦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재 역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기는 악순환, 곧 가속노화 사이클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머릿속이 중요한 업무 현안으로 가득 찰 때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기적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도와준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 축적되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탐닉하게 되며 운동이나 명상, 독서 같은 휴식 활동은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집중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낮아지니 더 긴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데도 업무의 성과는 떨어진다. 그 결과 또다시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줄인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몸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한다.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건강의 주체가 되는 선순환의 시작.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번뇌를 키우고 집중력과 돈과 건강을 흡수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더 많은 사람이 더 빠르게 가속노화 사이클을 만들며 고통을 겪고 있다. 내재 역량 경영은 현재 머릿속을 장악한 문제와 그로 인한 행동이 만드는 가속노화 사이클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느라 건강한 식사나 최소한의 운동을 하지 못하거나 잠을 억지로 줄이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런 행동들이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목표 달성마저 방해하고 있음을 깨달으면 변화가 시작된다. 블랙홀 같은 가속 노화의 수렁에서 탈출하려면 다면적인 전략을 세워서 강력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하는 건강정보들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사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삶 전체를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략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가속노화의 악순환에 빠진 사람들이 그 중력장에서 탈출하도록 손에 잡히는 전략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핵심 목표는 삶의 기능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내재 역량을 개발하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일부 당신의 삶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복잡적은 게 몸 이해하기. 우리의 몸은 노화에 최적화되지 않았다. 정보통신 플랫폼 기반의 생활습관이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 결과 나는 많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배달음식을 먹기만 하는 영화 어리석 미래 인류처럼 살게 되겠다고 걱정했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실험동물에게서 발견한 인위적으로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가속노화의 요인과 같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생활습관 변화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2021년 1월에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1.8%던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2020년에 48%까지 높아졌다. 같은 해 30대와 40대 각각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각각 58.2%, 50.7%로 바로 한 해 전인 46.4%, 45%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했다. 2020년대의 30, 40대는 아버지뻘 베이비 부머보다 기대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바뀐 게임의 규칙, 그리고 몸의 변화. 사람은 맛있는 것을 찾는다. 그게 본성이다. 수렵 채취로 연명하던 과거에는 당분과 알코올이 얻기 힘든 고밀도 에너지원이었다. 설탕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귀한 식재료였다. 현대적인 육종, 재배법이 정점에 달한 지난 몇십 년을 제외하면 과일의 당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달고 맛있는 것은 사치였다. 이런 귀한 고밀도 에너지원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 선택되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단맛이 아니라 쓴맛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면 독초를 먹고 죽어버렸을 것이기에 수백만 년의 수렵 채취 생활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전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사람은 편안한 것도 찾는다. 다른 야생동물보다 최고 속도가 느리고 공격력이 약한 예딜류는 사냥을 하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야만 했다. 그 대신 충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면 쉬었다. 인력이 생산의 원동력이었던 중세까지만 해도 의자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왕족과 귀족뿐이었다.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오랜 기간 인류에게 사치였다. 그러다 감자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가장 구하기 쉽고 값이 싼 에너지원은 정제곡물과 단순당이 되어버렸다. 석유와 비료와 살충제, 농기계 발달에 힘입어 매우 넓은 땅에서 옥수수와 밀, 대두를 재배하고 저장탑에 보관한 곡식을 전 세계로 보내 가루로 만들 수 있게 됐다. 농산물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표준화된 크기로 거래할 수 있는 원자재가 되었다. 이를 공장에서 음식의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운송과 보관이 쉬우며 비교적 값이 싼 초가공식품이다. 그런데 맛도 좋다. 체내에서 혈당을 올리는 능력인 당부하가 높아서 보상회로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잘 분비시킨다.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즐겁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통도 잠시 잊을 수 있다. 그 즐거움을 쨍한 맛, 선명한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외식산업과 식품산업 모두에서 더 선명한 맛을 내는 제품이 살아남는다.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한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쾌감을 높일 수 있는 비율로 성분을 배합한 최종 제품이 시장에 나온다. 그런 제품 수백 가지가 해마다 경쟁에 경쟁을 거듭한다. 같은 방식의 서바이벌 게임이 배달음식의 세계에서도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살아남는 음식은 대부분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설탕, 정제곡물로 장식한 것들이다. 코로나19가 왔다. 재택근무를 하라고 한다. 스포츠 센터는 문을 닫았고 그나마 억지로 하던 신체활동인 출퇴근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집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다가 가장 당기는 음식을 한두 번의 손짓으로 주문하기 일수다. 그 결과 혈당은 근육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이 점선을 넘어선 모든 에너지는 뱃살 그리고 지방간과 근내지방으로 간다. 인간 푸아그라가 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식사,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는 식사를 한다면
애초에 뱃살로 갈 초과 혈당이 거의 없는 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쓰지 않으면 당 처리 체계의 성능이 떨어져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은 더 높아진다. 더 많은 에너지가 뱃살로 간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을 쥐어짜 인슐린이 쏟아져 나온다. 잠도 쏟아진다. 이렇게 졸다 깨면 갑자기 당이 당긴다. 인슐린이 급히 혈당을 떨어뜨린 탓이다. 갑자기 떨어진 혈당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대 산맥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을 분비시킨다. 음식이 당겨 어쩔 줄 모른다. 온몸에 험이 빠지면서 짜증이 난다. 그래서 달달한 간식을 찾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뱃살과 지방간, 근내지방에 있는 지방세포는 여러 가지 나쁜 호르몬을 만들며 염증물질을 쏟아낸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물질은 혈관을 손상시켜 혈압을 올리고 멀쩡한 근육단백질을 녹여 혈당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로 가서 인지기능을 떨어뜨린다.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판단과 자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또 다른 기능도 떨어진다. 자제력이 떨어지니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먹는다. 본능에 더 충실해진다. 운동 생각이 날 수가 없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빠르게 녹고 배는 볼록해진다. 호르몬 이상도 더 과격해지고 염증물질 또한 더 늘며 판단력과 집중력은 더 떨어진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이 전두엽의 기능들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증거가 최근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다. 집중력이 떨어지니 낮은 집중력으로도 볼 수 있는 유튜브나 틱톡 동영상을 뒤적이는 일이 잦아진다. 그러다가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빠른 배송을 약속하는 쇼핑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한다. 나의 통증과 불편이 지름을 통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코르티솔과 염증물질 그리고 도파민 결핍의 쓰나미, 그로 인한 마음의 번뇌가 끊임없이 부추긴 결과다. 심지어 유튜브 동영상에서 제야의 고수나 금융 전문가로 가장한 치어리더들이 투자하라고 외치는 주식과 가상화폐를 사보기도 한다. 잘못된 투자로 더 큰 우울감, 회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말이다. 이처럼 번뇌는 집중력과 판단력을 흐려 업무 효율과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심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몸에 남은 화는 고스란히 가속 노화의 원동력이 되어 체내 노화 시계의 태엽을 빨리 감아버린다. 높은 혈당 변동성이 만들어내는 악순환. 섭취한 음식이 혈당을 높여서 몸이 버텨낼 수 있는 점선을 넘기는 방식으로 비만과 대사질환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 있다. 바로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조절해야 하며 특히 단위 부피 당 칼로리가 높은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에너지 균형 모델이 놓친 점을 에너지 대사에 관해 새롭게 알려진 과학 지식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에 따르면 에너지가 과잉으로 형성될 경우 체내에 쌓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몸을 만들고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혈당 곡선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에 따라서 허기가 지속될 뿐 아니라 더 달고 맛있는 음식을 계속 찾는 몸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늘 배부른 상태로 지내면서도 웬만해서는 살이 찌지 않고 식탐도 없는 몸을 만들 수도 있다. 혈당 수치를 점선 아래로 유지하면 총 칼로리가 웬만큼 많아도 사람과 동물의 몸은 그 과잉 에너지를 태워버린다. 체온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체중과 에너지 균형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대로 점선을 훨씬 넘어서는 당부와 충격을 받으면 총 에너지 섭취를 줄여도 몸의 기초 대사량이 줄어 있기 때문에 물만 먹이도 살이 찐다. 더 나아가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강력한 동물적 본능을 이성의 힘으로 짓누르려면 마음의 힘도 크게 든다. 당부화가 높은 정제곡물과 단순당을 섭취하면서도 칼로리를 통제하려는 마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저혈당 상태를 억지로 견디다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폭식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반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항상 높게 유지되고 근육 단백질 분해와 우울감 상승, 판단력과 자제력의 저하가 이어진다.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책상에 앉혀놓고 방문을 잠갔는데 정작 아이는 딴 생각만 하며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꼴이다. 마찬가지로 잘 들어맞지 않는 에너지 균형 모델을 기준으로 영양 교육을 받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다이어트는 매번 빠진 살이 다시 찌는 요요로 끝난다. 코로나19 시대의 인류는 당부화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고부정하게 목을 빼고
스마트폰과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일상을 채워나간다. 이런 생활 방식이 습관화되면 산 전반에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근육이 급속하게 빠지면서 자세를 지탱해야 할 코어 근육과 후방사슬 근육이 취약해진다. 배가 나오고 등이 굽는다. 목과 허리가 아프다. 운동을 하자니 몸이 무겁고 체력이 떨어진다. 체중은 더 늘어난다. 실로 어마어마한 악순환의 파도다. 나쁜 습관이 유지되면서 삽시간에 몸은 안 좋은 방향으로 다름질친다. 이 악순환을 무미건조한 숫자 하나로 요약한 결과가 30에서 4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의 폭증이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이 가속노화 사이클이 몇 년 더 진행되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일찍부터 앓게 된다. 여러 장기의 기능 이상과 주요한 혈관질환, 심근경색, 뇌졸중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으로 오랫동안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며 일찍부터 젊은 시절의 명석함을 잃을 수도 있다.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나쁜 생활 습관을 지속하는 채로 50대를 맞이했다가는 만성적인 보상회로 이상과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 분비로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올바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기업인과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 모습과 행동이 가속노화 사이클의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젊은 성인의 비만 유병률 폭증은 10에서 20년 후 상상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더욱 걱정스럽게 만드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렇게 질병과 기능 저하, 장애를 일으키는 이 사이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노년기에 들어서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현재와 미래의 인구 구조를 고려한다면 지금 젊은 세대가 나이 들었을 때 돌봐줄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게 따른 결과는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적어도 이러한 가속노화 사이클과 관련해서는 공중보건과 질병에 관한 자료를 만들고 정책을 세운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잘해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디를 가든지 비만 극복은 너무 어렵지 않냐고 반문하고 과학적 임상연구 결과와 신약 개발에 대한 발표에서도 생활습관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이것만 봐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속노화 사이클의 악순환 문제는 어렵지 않아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그 어렵지 않은 방법들을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